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4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네, 지난 2월 대구 경북 지역에서 1차 대유행이 있었던 이후로는 처음인데요. 황대웅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황대웅 기자. 최근 들어 가장 높은 확진자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 유입 7명을 제외하고 434명이 지역 발생인데요. 대구 신천지 사태 이후로는 173일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예. 서울이 최대치를 경신해서 154명, 경기가 100명, 인천 59명 해서 수도권에서만 31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가 지금까지 6,999명으로 제일 많았는데 수도권에 지금 6,914명으로 바짝 뒤를 쫓고 있거든요. 예. 이 추세대로라면 아마 오늘 대구 숫자를 넘어섰을 겁니다. 네. 이번에 수도권 집단 감염이 본격화된 뒤로 이제 2주 정도 지났죠. 이 기간에만 지금 신규 확진자가 4,000명 가까이 나왔는데요. 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지금까지 900명을 넘겼고요.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219명에 이르렀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학교들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전국 12개 시도 7,032개 학교에서 등교가 중단됐습니다. 예.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17명 늘었고 교직원도 8명 추가됐습니다. 네. 특히 어제는 수도권 학교들이 등교를 중단한 첫날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서울에서만 학생 3명, 교직원 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가운데 2명은 수업이 진행 중인 고등학교에서 나왔는데 다행히 교내 접촉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지금 정부가 오늘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3단계 검토도 이제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3단계에 준하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아니면은 완전하게 3단계를 적용할지는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할 문제라고 봤는데요.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속도감 있게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언제 이걸 실행할지는 조만간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말을 했고요. 네. 일단 오늘로써 2주 동안 평균 1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야 된다는 3단계 격상의 첫 번째 요건은 만족시킨 셈이 예.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전날보다 2배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 이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요건에는 아직 부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런데 3단계를 두고도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이만하면 더블링 현상이 나타난 거나 다름없다, 이제 올려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3단계를 올리더라도 이 확산세를 꺾는 데는 한 달 가까이가 걸리는데 그럼 추석 연휴입니다. 그때 이동량이 다시 늘어나면 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예.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런 상황이면 대학 수능도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네. 다만 이제 2단계를 시행한 것이 지난 19일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내다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지금은 광복절 연휴 때 감염됐던 사람들이 잠복기를 거쳐서 확진이 되고 있는 것이라서 네.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 숫자가 정점에 이를 수는 있겠지만 대구나 경북 때처럼 폭발적인 증가는 없을 거라는 예측인 겁니다. 정부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강조하기는 하는데요. 다만 지난 주말에 2단계를 적용했을 때 수도권 이동량을 분석해 봤더니 그 전주보다 17%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대구 경북 때 40%가 감소했던 거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과연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데 충분할 것인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네. 2단계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 자, 어제도 저희가 보도를 했지만 만약에 3단계가 적용이 된다면 교육 현장의 변화도 상당할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상 3단계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지자체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광주가 그런데요. 2주 동안 교회나 체육시설의 이용이 금지가 되고 다중이용시설도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3단계가 시행이 되면 필수적인 시설이나 활동을 제외한 외출과 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10명 이상은 모일 수도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고3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등교가 중지됩니다. 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도 다음 달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때까지만 등교를 하는 거고 그 뒤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떨어뜨린 상태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평가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중학교 2학년 밑으로는 모든 시험을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코로나19로 달라지게 되는 대입 전형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 현 고등학교 1학년들이 치르게 될 2023학년도 입시에는 코로나19 예외 조항이 도입이 된다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떤 지원 자격을 채우지 못하게 됐을 때 사유서를 제출하면 대학들이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자격을 인정해주는 제도인 건데요. 대다수 학생들에게 영향이 있는 조항은 아니고요. 해외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하는 이 재외국민 자녀 특별 전형,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거둬야 되는 이 예체능 특기자, 그리고 해외 성적이 꼭 필요한 어학 특기자 전형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만큼 적절한 선제적 대응과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